자, 오늘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유한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것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별건 없어요, 그지? 근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해놔야지, 그지? 근데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지? 자, 일단은 풀이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풀이 방법은 미안하지만 또 벤 다이어그램이야. 벤 다이어그램. 이걸 주로 이용해 갖고 풀 때 여기다가 살짝쿵 기본 공식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외운 다음에 섞어서 써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가되 기본 공식이란 게 있는데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1, 2, 3. 세 가지 거 외워놨다가 요거를 살짝쿵 섞어갖고 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 공식을 쓰는 것을 좀 연습을 시켜볼게요. 일단 기본 공식 뭐가 있는지를 좀 보고. 자, 그럼 일단 기본 공식이 뭔지를 좀 소개를 할게요. 일단 기본 공식. 첫 번째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NA에다가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집합을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거 예전에 그 경우의 수 할 때 합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한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지. 이렇게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 A의 집합의 원수, 이렇게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딱 세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더한 다음에 거기다 B를 더하면 되지. 이렇게 더했어. 그러면 나는 요걸 한 번씩만 세야 되는데 요게 두 번 셌잖아. 그래서 이렇게 빼준 거야. 그치? 그러면은 빼주면은 이제 딱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 빼주면은 요거만 딱 세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공식인 거야. 그치? 됐어요.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치? 아마 알고 있을걸. 경우의 수 할 때 합의 법칙에서 둘이 A 또는 B일 때 더한다. 그치? 근데 만약에 겹치는 게 있으면 뺀다. 이런 거 했었잖아. 그치? 자,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 합집합이 3개짜리야.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공식이 좀 길어요. 일단 A, B, C를 각각 구해갖고 더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겹치는 게 있으니까 이 겹치는 걸 한번 빼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뺐어. 그래서 A, B, C의 교집합을 이렇게 한번 다시 더해주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여기 A, B, C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생각해보자. 합집합의 원소는 요거지. 요거의 개수를 셀 거야. 그럼 A를 먼저 세보자. A 요거 하나 둘 이렇게 셀 거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 B를 세면은 B는 요거 한 번 더 세지네. 얘도 한 번 더 세지고 요렇게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C를 세면은 C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셀 거야. 그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됐잖아. 그지? 그래서 교집합을 빼줄 거야. 요걸 빼주자.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요거 이렇게 한 번씩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B와 C의 교집합을 이렇게 또 한 번씩 빼줬네.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C와 A의 교집합이니까 요거 한 번 요렇게. 그러면은 다른 데는 딱 한 번씩만 남았는데 여기 뭐야? 아예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한 번을 딱 더해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 공식이니까 좀 외워두시고요. 마치 그지? 자유자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신 기간만이라도 조금 빡시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여집합. 요거는 뭐 이것도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하고 비슷해요. 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에서 뭘 빼주면 된다. A를 빼주면 된다. 뭐 이런 거. 뭐 이거는 뭐 당연하지, 그지? 굳이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도 되지만 확인 삼아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A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나는 요걸 구하고 싶다고, 요거. A 여집합.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요거 구하고 싶으니까 전체에서 전체 구한 다음에 여기서 A를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전체 구한 다음에 A 이렇게 빡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합집합 2개짜리, 3개짜리 여집합 그리고 원소의 개수는 공식으로 좀 기억을 하세요. 그치?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이런 문제를 딱 봤다 그러면은 이거 구성 요소들이 합집합 2개짜리 공식을 딱 쓰기가 좋다 그러면은 굳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이거 딱 보면서 NA 더하기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빼기 N 교집합 B다 이렇게 딱 써놓고 그냥 하나씩 대입하시면 되죠. 요게 얼마래요? 40이라 그랬고 요게 30이라 그랬고 얘가 20이란 말이야. 요건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쓰면 되겠지, 그지? 그럼 이걸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그지? 이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NA 교집합 B는요 10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정도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고 그냥 공식만으로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딱 보자마자 이게 요 3개짜리 합집합 공식을 써야 될 문제다. 그런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게 느꼈다고 하면은 공식을 딱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N, A 합집합 B 합집합 C 요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확인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NA 교집합 B NB 교집합 C NC 교집합 A 이거 더하기 N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한번 써놓고 이제 채워넣으면 되겠죠.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12 더하기 16 더하기 17에다가 빼주기를 8 빼고 12 빼고 7 빼고 더하기 얼마? 5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날리자, 그지? 여기 날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16 33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15에다가 더하기 5 이렇게 되고 계산해 주시면은 23이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있잖아. 선생님이 만약에 까먹어도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만약 모른다고 쳐봐. 모른다고 치면은 가끔 좀 귀찮아질 때 있지만 봐봐. 이렇게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A, B, C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럼 한번 채워 넣어봐. 채워 넣을 때는 제일 많이 겹치는 거를 채워 넣는 게 유리하겠지. 그러면은 먼저 이거부터 넣는단 말이야. 이거 넣으면은 5겠네, 5.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 A, B 교집합을 보면서 여기가 3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B, C 교집합이 10이니까 여기는 7이 되면 되는 것이고 A, C의 교집합이 7이니까 여기가 2면 되는 거야.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지, 그지? 그런 다음에 A가 10이잖아. 그럼 요거 다 합쳐서 12가 돼야 되니까 요게 10이잖아. 그러니까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B는 16이란 말이야. 그럼 요게 지금 다 합치면은 15란 말이야.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A 요게 7이면은 여기 C가 17이잖아. 여기 17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12, 14니까 17이라면 여기 3이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합집합의 원소 이거 다 세면 되는 거니까 다 세면 얼마가 돼요? 23이 되겠지.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이거야. 이렇게 그냥 깔짝깔짝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도 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뭐 일단은 우선은 벤 다이어그램이야. 이게 생각보다 있잖아.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벤 다이어그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지? 적어도 고등학교 집합 문제 풀이에서는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지? 감사해야 돼. 그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요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야. 그러면은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다. A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구나. 그럼 뭔가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N 전체 집합에서 요거 여집합 요거 있잖아. 요거를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전체 집합은 나와 있잖아. 33. 요 합집합만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지금 얼마예요? 전체 집합 33이고. 그치? 자, 이제 합집합은 거의 암산이 돼요. 합집합 구하려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교집합 빼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33에다가 35에다가 35 26을 빼면은 뭐 7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지? 됐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뭐 해도 돼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그래도 충분하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9잖아. 그럼 여기가 12겠네. 그리고 여기가 5겠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다 합치면은 21에 26이니까 여기 7이겠다. 그지? 이렇게 그냥 잡아버린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란 말이야. 다른 것도 귀찮아. 그지? 아니 그냥 여기까지는 왔다고 치자. 이렇게 합집합 바깥에 거 요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여기 7이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그지? 물론 선생님이 지금은 기본 공식을 연습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기본 공식도 안 쓰고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처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11번 보시면은 지금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고 결국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은 일단 보세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각을 딱 잡아 놓으시고 이제 문제 조건 보면서 필요한 건 채워 나가야겠지. 근데 목표는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를. 그럼 일단 요걸 보니까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하면 어쨌든 나는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죠. 내가 굳이 뭐 열심히 뭐 필요도 없는 거 구할 필요 없잖아. 나 요것만 구하고 싶다고.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일단 요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거는 N, A 합집합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합집합 요게 15다 이런 얘기잖아. 합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합집합 바깥의 부분이 15개란 얘기야. 여기가 15개 맞지? 그 다음에 A가 얼마야? A가 37이네. 여기가 요만큼이 다 합쳐서 37이야. 근데 전체가 얼마야? 전체가 60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요거 구하고 싶으니까 60에서 요거 빼고 요거 빼면 되잖아. 그래서 60 빼기 15 빼기 37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그냥 8이 되네. 그래서 답은 8이다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구할지를 딱 본 다음에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벤 다이어그램 기반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거 이렇게 툭툭 채워가는 거야. 그지? 거기서 필요하면 기본 공식도 살짝 써주고 필요 없으면 안 쓰고 이런 느낌. 이게 가장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봅시다. 12번인데요. 일단 뭐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말로 이렇게 주어진 경우 되게 많아요. 60명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해서 영어 문제 맞힌 사람 35, 수학 문제 맞힌 사람 28, 영어 수학 모두 틀린 사람 5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구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요걸 일단 기호화부터 해보자. 수학 문제를 풀게 해가 수학 문제를 맞힌 학생 맞지? 영어 문제를 맞힌 학생을 내가 A라고 할게요. A라는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맞힌 학생들을 집합 B라고 할게요. 그럼 60은 뭐가 되겠어? 전체 집합이 되겠다.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그러면은 영어, 수학 모두
그러니까 틀렸다는 건 맞추지 못한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모두 맞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걸 의미하겠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럼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렇게 주어진 거야. 전체 집합은 얼마? 60명이고 A라는 집합은 얼마? 35고 B라는 집합은 얘가 얼마? 28이고 N, A 교집합, 아니, 여집합의 교집합 요거는 얼마다? 5명.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런 상태에서 1번은 어떻게 보면 돼? 적어도 하나잖아. N, A 합집합 B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지? 영어 수학 둘 다니까 교집합 이거 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 문제만이야. 영어 문제만이니까 A 차집합 B 이걸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지? 일단은 적절하게 기호화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시 가면 되지, 그지? 뭐 하면 돼?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리자.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이건 좀 처리해야 될 게 많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채우면 되지 뭐. 자, 일단은 요거는 합집합의 요거는 합집합의 여집합이잖아. 여집합이니까 여기가 5이란 얘기네. 그럼 합집합은 여기 전체에서 요걸 뺀 거니까 합집합이 이렇게 되겠다. 합집합은 55가 되겠다. 그지? 됐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교집합은 뭐냐면은 이럴 때 살짝쿵 못 쓰고 있는 거야. 기본 공식 살짝 쓰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 가장 좋은 거야. 그냥 전체적인 틀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는데 필요하면 깔짝깔짝 공식 쓰고 이런 느낌. 그래서 교집합도 구하고 싶으면은 교집합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지? 자, 어느 정도 암산해 볼게. 됐다, 그냥. 교집합 구하려면은 요 합집합 55는 A 더하기 요거 35 더하기 28에다가 교집합 이걸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교집합은 얼마가 된다? 그러면 이로 넘기고 하면은 63에서 55 빼니까 8개가 된다. 딱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채워보자. 여기가 5명인 상태에서 여기가 8명이 되는 거고, A가 35니까 여기는 27이 되고, 여기는 20이 된다. 다 채웠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물음에 하나씩 답하면 되는 거지. 얘가 합집합이니까, 합집합 아까 구해놨죠. 55. 교집합도 아까 구해놨네, 그지? 얼마? 8. 그 다음에 요거는 A 차집합 B니까 여기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27.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그치? 말로 주어 있으면은 일단 좀 불편하니까 기호한 다음에 일단 그런 다음에 그냥 문제 푸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푸는 방식은 항상 벤 다이어그램 기반으로 했는데 필요하면 깔짝깔짝 공식 쓴다. 이런 느낌으로. 알겠어요? 13번 볼 건데 13번이 모르겠어.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학생들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데 뭐 일단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 푸는 친구들도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하고 푸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푸는 방법을 외워서 푸는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답은 맞았어도 설명해 볼래 이러면은 어버버버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지? 일단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봐.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차선책도 가르쳐 줄게. 그치? 일단 볼게. 지금 뭐 어떤 상황이냐면 전체 집합이 30개고 A 집합은 22개, B 집합은 17이야. 이랬을 때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로는 N 요게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야, 요게 두 개가 정해져 있는데 교집합이 가장 많으려면 어떻게 되면 되니? 교집합이 가장 많으려면 얘 각각보다 많아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쉬워요. 그냥 어떻게 되면 되냐면 최대가 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은 A라는 집합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보다 교집합이 많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그래서 요거는 몇 개가 된다. 요 원소의 개수만큼이니까 17개가 된다. 그래서 최대값은 17개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가 조금 까칠한데, 두 번째. 요게 최소값이 되는 경우, A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 생각해 볼게.
자, 집중해야 돼. 잘 보면은 일단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B가 이렇게 있고 이런 상황이야, 그지? 그리고 전체 집합의 개수는 요거는 딱 정해졌어. 얼마로? 30으로 정해져 있어, 그지?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할 땐 요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야? 요게 22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잘 봐봐. B라는 집합은 요건데 얘가 요것도 정해져 있단 말이야. 17개로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럼 생각해봐. 이거 전체는 17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가장, 여기 겹치는 부분이 가장 최소가 되고 싶어. 그러면 겹치지 않는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왜냐면 17로 일정하니까 얘가 많으면 얘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얘가 가장 많을 때가 가장 최소가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러면은 얘가 제일 많이 가질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미 22개를 가졌잖아. 요만큼이 22개니까 요게 30개고 요게 22개니까 이게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몇 개야? 8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을 때가 8개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게 합쳐서 17개니까 얘가 가장 많을 때 얘가 가장 적으니까 요거의 최소값은 얘가 9가 된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래서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면은 선생님이 조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리가 10개짜리가 있어. 자리가 10개가 있는데 A는 자리를 7개 가질 거야. B는 자리를 6개 가질 거야. 그치? 총 자리는 10개인데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이렇게도 만약에 잘 이해가 하면 이렇게 한번 이해해봐. 그럼 A가 지금 7개를 갖는단 말이야. 요만큼을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B가 6개를 가져야 되는데 요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다 가지고 얘는 무조건 3개 갖고 더는 없잖아. 10개가 막 이렇게 가지면 되잖아. 그래서 3개잖아. 이런 얘기지. 이거랑 같은 느낌이야. 같은 말이야 사실. 이해합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치? 그럼 뭐 어떻게 해? 이해가 안 가는데. 그치? 그래서 선생님 차선책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해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은근히 이거 선생님 가르쳐준 방법 이거 은근히 두루두루 다른 좀 복잡한 문제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익혀둬봐요. 이 풀이.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딱 그린 다음에 내가 지금 요거는 모르잖아. 그지? 왜 X라고 두세요. 그리고 X의 범위를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하는지 봐봐. 지금 A가 20이잖아. 그럼 여기는 22-X라고 놓으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여기는 17-X 이렇게 놔도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은 30에서 요 합집합을 빼면 되잖아. 요거 다 더하면 얼마니? 39에다가 요거 더하면 -x. 그러니까 요거를 빼면 되겠다. 그러면은 x 빼기 9가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은 x 빼기 9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이해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식을 쓰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별거 없어요.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래서 부등식을 세우시면 돼요. 일단 여기부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17-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 빼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의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x의 범위가 나오는데 그 x의 범위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요거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x가 22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x가 17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x가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요거 만족하면서 요거 다 만족하는 걸 해보면은, 일단 요거하고 요거 중에 겹치는 부분 요거하고 요거 중에 겹치는 부분 요거. 그래서 x는 9보다는 크거나 같고 1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올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소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네. 그지?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은 26이 된다. 이런 식이지. 그지? 그래서 요 방법도 괜찮습니다. 요 방법도 괜찮고요. 이거는 뭐 아리까리한 게 없잖아. 그지? 조금 귀찮긴 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앞에 방법으로 풀었는데 내가 조금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좀 찜찜해. 그러면은 둘 다 풀어갖고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시간 좀 있으면. 알겠습니까? 자, 이제 확인 체크 385도 한번 볼게요. 조금 한 문제 갖고는 조금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풀어볼게. 이거 왠지 질문할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아까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알았는데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묻네. 그럼 일단 먼저 무조건 문제 풀기 전에 합집합과 교집합 사이의 관계를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지금 일정하단 말이야. A, B 각각 일정한 상태야. 그러면은 합집합이 생각해 보면은 교집합이 작을수록, 요게 작을수록 합집합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 알겠어요? 겹치는 부분이 작으면은 두 번 세지는 거니까 당연히 합집합은 커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반대로 교집합이 커지면은 요 겹치는 게 많으면은 합집합은 작아진다.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교집합, 그러니까 요게 최소일 때 합집합은 뭐가 돼? 최대가 되고, 반대로 요게 최대일 때 요거는 최소가 되겠구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당연히 요 최소가 언제겠어요? 그치? 7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뭐 7일 때겠지 뭐. 최대는 언제겠어요? 아무리 많이 겹쳐봐도 15 이상을 넘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요게 15대겠지 뭐. 최소가 7, 최대가 15겠다. 그지? 이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합집합은 어떻게 하면 돼? 두 개 더한 거에다가 교집합 빼면 되잖아. 그러면은 15 더하기 26에다 7을 빼면 되니까 얼마예요? 19. 요게 얼마야? 41에서 7을 빼니까 34.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최소값은 여기 15 더하기 26 여기서 뭘 빼요? 15를 빼면 되잖아. 그럼 26이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 34, 최소값 26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근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 많아요. 계속 생각을 하고 따져야 되니까, 그지? 그래,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풀이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뭐 이렇게 따져보고 이러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렇게 있어. A고 B고 여기를 X라고 두자. 여기는 15-X, 26-X. 바깥에는 굳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쓸 게 없어요. 그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15 이게 집합이 되고자 한다면 이건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 조건이 있으니까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26-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그럼 요거는 x가 15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쓰면 되고, 요거는 x가 26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게 되면은 x는 7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런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거 다 더한 거의 최대 최소란 말이야.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41-x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지금 x의 범위가 요거인데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거는 언제 최대가 돼요?
x가 작을 때 최대가 될 거 아니야. x가 7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져요? 7 빼면은 7 빼면 얼마니? 33, 34, 3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x가 얼마일 때? 15일 때 최소를 가질 텐데 15 빼면은 26, 26이 되겠네. 그래서 최대값 34, 최소값 26. 봐봐, 아무 생각 안 했지? 요 풀이도 괜찮아요, 그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두 가지 풀이 다 자기 걸로 만들면 좋고요. 그리고 문제마다 적절한 거, 자기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 선택해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